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명쾌한 최원장 채널을 1년 반 이상 유지하면서 영상 200개를 돌파하는 와중에 가장 주력한 콘텐츠가 간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간 질환으로 내원하신 분들의 치료 성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100이면 100 꼭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알러지를 치료하면 제가 나을 수 있을까요? 환자분을 직접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무 자료도 없이 보호자가 댓글로 질문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조언 드리는 것이 식이요법을 해보라는 것이었죠. 간 식이요법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이요법을 한다고 해서 간이 완치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간 식이요법으로 호전 반응이 있는 환자분이라면 알러지 치료에도 반응을 보일 확률이 높고 예후가 좋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설령 이 식이요법의 재료에 알러지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간을 상하게 할 만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줄이고 딱 필요한 영양만 적정하게 공급하는 것에 간이 좋은 반응을 보인다면 알러지 치료로 승부해 볼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식사법을 일주일만이라도 먼저 해보시고 호전 반응이 보이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러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시라면 적어도 이 식사법만이라도 유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기나 중기 수준의 간 경우에는 간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몸이 가벼워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명쾌한 체원장을 찾아오신 분 중에서 알러지 치료를 성실하게 받으신 분들, 크던 작던 호전을 보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ALT, AST가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빌리루빈, 알부민 수치 등이 정상 범위로 돌아가는 추세를 보입니다. 혈초판 수치도 더 떨어지지는 않는 수준에서 유지되는 분들이 계시고 소폭 오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번 댓글로 완치되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만약에 간질환이 완치되는 수준을 혈소판 15만 이상에서 45만까지 정상 수치까지 오르길 바라신다면 그런 의미에서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직한 거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간경화나 종증 혈소판 감소 질환에서 혈소판 5만을 마지노선으로 봅니다. 다른 질환이라면 혈소판 5만이라면 큰일이 났다고 수치가 왜 이렇게 떨어졌냐고 호들갑을 뜨는데 간경화에서 혈소판 5만이라면 그래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거든요. 그만큼 간경화에서 혈소판 감소의 문제는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증상이고 그것은 혈소판 수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서 혈소판 수치가 15,000까지 갔던 분이 있는데 거기서도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치더라도 15만까지 올라가기를 기대하시면 제가 너무 부담스럽겠죠. 왜냐하면 간경화는 비장종대라고 하는 빌런이 껴있어서 아무리 간을 좋게 만들어도 혈소판이 10만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비장이 혈소판을 파괴를 하니까요. 그래서 혈소판 수치는 모든 검사 수치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나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혈소판 숫자는 치료의 진행 과정을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있을지언정 절대적인 치료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되기가 어렵다고 이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주 다양한 간 환자군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성, 바이러스성, 자가 면역성, 또 원인 불명의 간경화, 그리고 중복증후군, 간암, 전이성 간암 등등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치료가 잘 되는 간질환을 물으시면 아예 간이 왜 나빠졌는지 전혀 원인을 못 찾겠다는 분들, 엄청 충격을 받고 긴장해서 저를 찾아오시지만 그런 케이스가 정말 알러지로 인한 간경화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전이 빠를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뭐를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간 수치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대사성 간경화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방간에서 악화된 간경화입니다. 지방간이 지속적으로 염증을 일으켜 간세포를 섬유화시켜 간 기능이 저하되고 당, 지방, 단백질, 미네랄과 효소를 처리하는 능력들이 떨어지게 되죠. 발빠르게 식사를 교정하고 알러지 치료를 하는 것으로 간경화에서 빨리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사성 질환으로 악화돼서 수명이 단축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볼 수 있으니 치료 효과가 아주 좋은 거죠. 알코올성 간경화 환자분들은 당연히 술을 끊고 나면 대사성 간경화와 다를 바가 크게 없습니다. 알코올이 간암의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를 제외한다면 술을 많이 드셨다는 것은 설탕물이나 첨가물을 매일매일 들이부은 것과 유사한 상태겠죠? 그래서 알코올성 간경화는 알코올 알러지에 대한 치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대사성 간경화와 치료 방식이 유사합니다. 그러나 치료 예후가 가장 나쁜 그룹이 알코올성 간경화입니다. 제가 치료를 잘 못해서 결과가 안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성격상 자기 통제를 안 하시고 감정 기복도 심하시고 생활 습관이 나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서 사망 확률이 가장 높은 그룹이 알코올성 간경화입니다. 자, 자가 면역성 간경화도 난치성 질환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AIH, PBC, PSC 이런 케이스만 보는 건 아니고요. 2가지 이상의 증후가 겹친 중복증후군 환자도 많이 배웠습니다. 간세포와 담관세포, 미세담관이나 총담관에 자가 면역성 염증이 생기는 경우라면 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부분에 알러지가 있을 것이고 전신적인 자가 면역 질환을 한두 가지 정도는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쇼그렌, 류머티스, 루푸스, 크론병, 기향성 대장염 등의 질환을 경험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거기에 자가 면역성 신장 질환이나 당뇨 등의 대사성 질환까지 겸하고 계신 분들, 치료가 아주 까다롭겠죠.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분들을 잘 치료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알러지 치료로 호전될까? 초진으로 뵐 때마다 언제나 긴장하게 만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는 좋아진 분도, 좋아져 가는 분도 있으시고 참 힘들게 치료를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매일 긴장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치료가 힘들다는 자가 면역성 간경화 환자분들, 알러지 치료 후에 호전되는 비율이 알코올성 간경화보다는 높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무래도 자가 면역성 간경화 환자분들은 병식을 잘 가지고 계시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간암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이미 의학적으로 표준 암 치료법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세포의 분열을 억제하는 1세대 독성 항암제로부터 시작해서 암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 그리고 이제는 암세포를 우리 몸의 면역계가 스스로 공격하게 하는 면역 항암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암은 잘 정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고 하니까요. 명쾌한 한의원에는 간경화와 더불어 3기 이내의 간암 환자분들이 드물지 않게 내원하십니다. 그런 경우라면 간암보다 간경화 수준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간암이 있어도 전이되지는 않았고 사이즈가 작습니다. 간암이 3기 이하인데 나머지의 간은 그래도 멀쩡하다. 그런 분들은 아마도 명쾌한 체원장을 찾을 가능성이 낮으세요. 왜냐하면 잘라내던 색전술을 하든 나머지의 간이 정상 기능을 할 수 있다면야 합병증이 나타날 확률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표준 치료에 반응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암을 매우 무서워하실 테지만 예후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간경화입니다. 간경화가 심하면 간암 절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르고 나서 남은 간이 재기능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간경화가 좋아지는 수준으로 관리하시다 보면 간암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기가 낮을수록 이 확률은 높아지겠죠. 병기가 뒤로 갈수록, 그리고 간경화의 진행도가 말기로 갈수록 이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명쾌한 체원장은 의학적인 치료를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수술이든 화학색전술이든 방사선이든 고주파든 무슨 방법이든지 열심히 하면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암과 간암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는 암세포 생검 슬라이드를 꼭 초진 때 가져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간암은 조직검사를 안 하고 CT와 MRI로 확진합니다. 간 암세포를 채취할 때 전이나 출혈의 위험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간암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암세포 슬라이드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간 암세포 샘플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이용하여 간암과 간경화 병행 치료를 할 때 색전술로 관리가 잘 되는 분이 아무래도 예후가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 요법을 쓰는데도 간암세포가 줄어들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알러지 치료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가 되니까 아무래도 수술이나 색전술을 통해서 암 사이즈를 줄이고 나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 현대의학의 표준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암세포를 더 잘 제어할 수 있도록 면역세포를 자극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훨씬 예후가 좋고 수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병원의 표준 치료에도 반응이 없고 항암의 부작용이 컸기 때문에 명쾌한 체원장을 찾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책이 없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간암 줄기세포에 대한 치료까지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암세포 알러지 치료를 했듯이 암 줄기세포에 대한 면역계의 대응 반응을 높이는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암을 죽여도 근치되지 않는 이유가 이 암 줄기세포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항암제는 암세포는 죽일 수 있는데 이 암 줄기세포를 잘 못 죽인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항암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계가 이 암 줄기세포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항암제를 쓰면 쓸수록 환자의 면역계의 능력이 더 저하되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간암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암 전문 치료 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이용한 치료는 아직 드뭅니다. 그러나 명쾌한 한의원에서는 그 부분을 스템셀 알러지 치료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데요. 기존 영상에서 다룬 적이 없어서 스템셀에 대한 영상에서 따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경화와 간암을 악화시킨 요인을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관해시키고 현대의학적 치료와 병행할 수 있도록 컨디션을 잘 관리하고 암세포와 암줄기세포에 대해 원내에서 치료를 마무리한 뒤에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병행치료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간암의 경우는 환자분의 병기와 컨디션이 너무 중요합니다. 컨디션이 좋을수록 가능성이 높고 컨디션이 떨어져서 오실수록 병기가 뒤로 밀려 있을수록 그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암과 싸우면서 사선을 넘나드는 분들에게 제가 이 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싹 다 고쳐드릴게요 하고 장담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병과 싸우는 환자분들을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도와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